네, 이번엔 파트 3 가족 상담 가보겠습니다. 피드백과 가족 항상성. 피드백은 체계가 어떤 과정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그 근원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부적 피드백과 정적 피드백으로 나뉘고요. 가족 항상성은 가족 체계가 어떤 파괴 상황에 직면할 때 변화에 저항하고 이전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가족의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순환적 인과관계는 원인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구두점의 원리는 의사소통의 시작과 결과 혹은 원인과 결과를 각자의 인식 틀에 의해 각기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종 구속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다른 수준으로 서로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하위 체계를 나누기 위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물리적 경계선, 심리-사회적 경계선 있습니다. 가족 규칙은 가족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행동 규범이나 기대도, 성역할, 행동 규범, 의사소통 방식, 감정 표현 방식 등과 연관됩니다. 경험적 가족 상담에서 가족 규칙은 원가족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 경험한 태도, 행동, 관계적 반응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전략적 가족 상담에서 가족 규칙은 가족 항상성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가족 신화는 가족원이 공유하는 잘못된 기대와 신념이고요. 부모와는 어떤 자녀가 가족 내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족의식은 역기능적 구조의 가정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상호작용 양상과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생일날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 가족들이 함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현의 다세대 가족 상담입니다. 자기 분화는 개인이 원가족의 정서는 융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관적 감정에서 객관적 사고를 분리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분노에 의해 배척됩니다.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서 예민한 정서를 갖더라도 감정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어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집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주적 정체감 적고 융합하고요.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신념 따라 행동하고 융합되지 않습니다. 삼각관계는 부부가 갈등관계거나 소원할 때 자녀가 융합하거나 친밀 또는 갈등과 통제 형식으로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핵가족 정서체계는 핵가족 정서의 분위기는 부모의 분화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요. 가족 투자 과정은 가족이 자신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전이 과정은 세대를 통해 원가족의 불안, 자기 분화 수준, 관계의 특징 등 가족의 정서 과정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위치는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은 위치의 자녀들은 부모와 삼각관계가 쉽게 형성되고 정서가 밀착되고 분화 수준이 낮아집니다. 정서적 장절은 원가족과 접촉으로서 생기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의 집에서 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부모와 말을 하지 않는 등 부모와의 접촉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현의 상담 목표는 개인의 불안 감소하고요. 자기 분화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탈삼각관계화를 하는 거죠. 가족평가, 가족 내 불안 감소, 삼각관계 정의, 탈삼각관계화 이런 순서대로 상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가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치료적 삼각관계는 치료자가 가족의 정서 과정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두 성인과 삼자관계를 대여 이루어 개입하는 것입니다. 효과로 불안을 낮추고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겠고요. 과정 제모는 내담자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고를 촉진하는 제모를 하는 기법이에요. 효과는 불안을 낮추고 인지를 촉진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 이를 자각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통찰합니다. 나 입장 기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성에 기초한 자신의 입장을 갖게 하는 기법이에요. 효과는 가족 간의 정서적 반사 반응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대응적 대화 거래를 끊는 데 효과적이에요. 코칭은 내담자가 직접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목적과 효과는 자기 이해를 증가시키고 가족 간 기능적 애착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상담자는 이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관계성 실험은 삼각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발견하여 연습 실천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가족 체계와 정서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에 참석하게 됩니다. 민호층 구조적 가족 상담 보겠습니다. 주요 개념, 하위체계, 종류, 부부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있죠. 경계선은 경직된 애매한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직된 경계선은 유리되어 있어서 감정적 교류가 없는 상태이고요.
애매한 경계선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돼서 위계질서에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명확한 경계선은 가족원들이 독립적, 자율적이며 필요할 때 협동하고 지지합니다. 제휴의 종류에는 동맹과 연합이 있는데요. 동맹은 이해를 같이 하는 두 사람이 다른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협력하고요. 연합은 제3의 구성원을 대항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더 안정된 연합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며 밀착 관계를 지속하는 거고요. 우회 연합은 갈등 관계를 제3자에게 회피시켜서 일시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민우치의 상담 목표는 가족 구조의 재구조하고요. 세포 목표는 가정 위계 질서 확립, 명확한 경계선, 부모의 연합, 상호작용 증진이 있습니다. 민우층과 피쉬맨의 평형 깨트리기는요, 체계의 역기능적 균형을 깨트리는 기법이고요. 긴장 고조 기법은 가족 구조 변화 내의 경계선, 제휴, 연합, 권력에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가족 간 한 명이나 하위 체계에 일시적으로 합류해서 긴장 조성하고요. 가족 간 상호교육 요령을 차단시켜서 긴장 조성, 가족의 내재된 갈등을 편변화시켜서 긴장 조성, 가족의 상이한 의견 차이 강조하며 긴장 조성.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합류는 가족 체계와 관계를 맺는 활동이고요. 유지하기, 추적하기, 모방하기가 있습니다. 유지하기는 기존 가족 구조를 의도적으로 지지하는 거고요. 추적하기는 기존의 교류 흐름에 거슬리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방하기는 가족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 몸짓, 대화 방식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도 기호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족 지도의 목적과 효과는 치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 변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계선은 하위 체계 간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효과는 밀착된 가족은 경계를 강화하고 유리된 가족은 접촉이 증가합니다. 시련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치료제를 실시하는 거고요. 상교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고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족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재구조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구조화는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부각시키고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에요. 증상 활용 기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증상에 초점 맞추기, 증상 처방, 증상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증상으로 이동하기, 증상을 재명명하기입니다. 다음 사티어 보겠습니다. 역기능적 근원과 상담 목표, 상담자 역할. 역기능적 근원은 자아 존중감의 결여, 긍직되고 비합리적인 가족 규칙, 의사소통 및 대처 형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입니다. 상담 목표는 성장 지향이 있고요. 내담자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하여서 가족 규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인방 발달에 맞는 성취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동시에 내담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담자 역할은 변화하는 가족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자아 존중감 3요소는 자기 타임 상황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은요. 회유형은 자기 무시, 비난형은 타임 무시, 초이성형 자기 타임 무시, 산만형 자기 타임 상황 무시입니다. 내적 경험은 회유형은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있고요. 비난형은 외로움, 분노와 짜증이 있고요. 초이성형은 소외감, 쉽게 상처받고요. 산만형은 소외감, 텅 빈 느낌이 있어요. 의사소통 유형별 상담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유형, 분노 감정 훈련, 자기주장 훈련. 비난형, 아이메시지 전달, 경청 훈련. 초이성형, 감성 훈련, 신체 이완. 산만형, 경청하기, 주의 집중 이렇게 있고요. 일치한 사람의 감정은 자기 타인 상황에 대해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자원은 책임감, 스스로 알아차림 있고요. 가족 규칙은 가족들의 감정, 행동, 상호작용이 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족이 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가족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가족 체계 유형은 폐쇄체계, 개방체가 있어요. 폐쇄체계는 경직된 가족 규칙으로 외부 세계 단절되고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구성원과 서로 경계하고 적대적입니다. 개방체계는 상호작용이 적응적이고요. 가족 규칙이 신축적이고 현실적이고요.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구성원의 자존감이 높아요. 사토의 상담 목표는 자아 존중감 향상, 가족 규칙이 합리적으로 변화, 의사소통은 일치적으로 변화, 자기 인생의 선택권을 갖도록 하고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치료의 변형적, 순환적 7단계의 반면이 말하거든요. 정체 상태, 외부의 도입, 혼돈, 변형, 통합, 실습, 새로운 상태로 이루어지고요. 재정의는 증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빙상탐색 탐색 영역은 감지기 열자입니다. 행동 대처 방식,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자기, 감지기 열자. 개인 목표는 내면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고 기대를 저버리게 함으로써 충족되지 않았던 아동기 열망을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게 합니다. 가족 목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욕구를 충족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향권, 나의 영향권 2에는요. 성장기 동안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나 기적 사건을 바퀴모양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경험과의 관계 재정리하는 겁니다. 역할극의 개념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들만이 갖는 신념 차이를 감사합니다. 은유는 상담자가 지시나 평가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체면을 구기지 않아 더 위협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합니다. 나의 생활 연대기는요. 출생 후 현재까지 나의 중요 생활 사건들을 연대별로 나열한 것이에요. 인생 경험을 반추하면서 영향을 미친 사건의 인식을 재고자 하면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요. 원가족 3인군 치료 원리의 치료 목적은 원가족 3인군으로부터 배운 역기능적 대처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족 규칙과 부모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개별성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은요. 원가족 도표 제시 설명하고 다루고 싶은 상황 설명, 스타 역할자 선정, 가족 조각, 스타와 상호작용, 역할 벗기, 참여자 경험 나누기가 있습니다. 원가족 도표의 개념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 가족 역사를 잘 아는 시기와 면담을 기초로 작성한 도표고요. 도표를 통해 구성원의 의사소통 유형, 자존감,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가족 도표에서 선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족 재구성은 가족의 심리적, 상황적, 역사적 맥락을 제한시켜서 과거의 감각, 기대, 지각, 열망을 다루어 줌으로써 내담자가 원가족의 심리적으로 재통합하는 것입니다. 가족 재구성 목적은요. 개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내리는 평가를 재평가하게 되고요. 개인의 단편적인 사건을 서로 관련 지음으로써 스타의 독특한 역사와 가족 규칙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가족 조각의 개념은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족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법이고요. 불안을 겪지 않으면서 감정을 노출하고 언어적 표현이 능숙하지 않은 어른이나 자녀에게 적절합니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족 조각을 했을 때의 효과는요. 가족의 감정 기대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가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알게 되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 연대기의 개념은요. 3세대의 가족들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연대별로 기록한 것이고요. 가족의 역사를 잘 아는 구성원을 통해서 작성합니다. 역할극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들만의 신념과 차이에 감사하며 무관심의 현존성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전략적 가족 상담은 MRI 상호작용 모델의 기본 존재로 합니다. 문제를 유지시키는 정적 피드백 고리를 확인하고요. 의사소통이 내용이 아니라 과정이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 피드백 고리로 인한 행동 변화, 1차적 변화, 2차적 변화 있고요. 1차적 변화는 표면적인 행동 변화, 2차적 변화는 가족 규칙 변화로 인한 가족 체계가 있습니다. 다음 MRI 핵심 개념은 의사소통의 기본 영재 5개가 있어요. 의사소통은 내용과 관계의 측면이 있고요. 모든 행동은 어느 수준에서 의사소통이고요. 관계는 재칭적이거나 보완적이고요. 의사소통엔 마침표가 중요하고 상해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중구속의 개념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동시에 다른 수준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차 부정명령은 언어적으로 사용하고요. 2차 부정명령은 1차 부정명령과 상반되고 비언어적으로 사용하고요. 3차 부정명령은 이중구속임을 깨닫고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중구속 성립 상황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2명 이상이 존재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치료적 이중구속은요. 이중구속을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지시를 거부하면 증상을 버리게 되고 지시에 따르면 증상이 자신의 통제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서 증상을 치료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은 디지털되어 아날로그되어 있고요. 밀라는 상담자가 개입하기 위한 특유의 치료 원리의 가설을 설정하고 상담자의 중립성, 순한 질문을 합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가족의 상호적인 명칭에는 가족 게임이 일단 있고요. 가족 게임은 의사소통과 관계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안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전략적 가족 상담에서 증상의 기능은요.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재, 관계를 통해 하기 위해 전략이 있습니다. 가족 규칙은 시간에 걸쳐서 가족 행동을 제한하는 관계상의 합의고요. 명시적 규칙과 암무적 규칙으로 나뉘고요. 상위 규칙은 가족원이 어떻게 가족 규칙을 유지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규칙입니다. MRI 헤일리의 밀란과 치료 목표
MRI는 증상 제거, 현재 행동 변화, 헤일리는 외계 질서 변화, 밀라는 가족 게임 중단 인식 변화 있고요. 가족 체계 2차적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정의는 문제 행동에 대해 새로운 의미 부여하는 거고요. 증상 처방은 증상 행동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지시나 과제예요. 지시를 거부하고 증상을 버리거나 증상에 따르고 통제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요. 역설적 기법은 치료의 목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고된 체험 기법은 문제 행동을 하면 내담자가 괴로워하는 일을 지시하는 것이고요. 증상을 포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포기하게 됩니다. 지시가 내담자의 소망과 일치해야 되고요. 내담자에게 해가 되면 안 돼요. 지시 기법은 위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작용 지시를 지시하는 것이고요. 직접 지시와 간접 지시가 있어요. 위장 기법은 내담자가 증상 있는 척, 부모를 도와주는 척 기법하는 기법입니다.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고요.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증상을 자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밀란의 불변의 처방은요. 가족 게임을 중단하기 위해 고안된 처방을 모든 가족에게 하는 것이에요. 비효율적인 가족 게임을 중단할 수 있고 엮이는적 가족 연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밀란의 순환 질문은요. 가족원에게 돌아가면서 상호작용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에요.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반응을 경청하면서 가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상담자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의식은 가족 게임을 과장되게 드러내어 가족들이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서 가족 게임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고 가족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게 할 수 있고 가족들이 처방을 실천하는지 피드백할 수 있어요. 긍정적 의미 비유는 증상이나 문제를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고 변화 동기를 강화해서 스스로 변화하게 합니다. 후기 가족 치료 기초는 포스트 미더미즘, 사이버네틱스 있고요. 1차 사이버네틱스는 가족 간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2차 사이버네틱스는 1차 사이버네틱스에다가 상담자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해결 중인 가족 상담 과정. 작은 변화는 큰 변화에 이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예의 상황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다. 문제 상황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의미나 체험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기본 원리는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된다. 현재에 초점을 두면 미래지향적이다. 자원, 긍정 증상을 상담에 활용한다. 예의를 파악하고 증가시킨다. 병리적인 것보다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철학. 어떤 것이 기능하면 고치지 않는다. 일단 효과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좀 더 한다.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유형은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이 있고요. 방문형은 상담 동기가 약하고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따뜻한 태도로 대해줘야 되고 과제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불평형은 문제를 함께 인식해야 되고요. 그다음 문제 책임을 다른 가족에게 전가하고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담자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인공인을 자각하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과제는 생각하는 과제나 관찰 과제를 줘야 합니다. 고객형은 문제가 있으면 인식하고요. 문제 해결에 대해 자발적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과제를 줘야 됩니다. 관계형성, 목표형성, RS.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아졌는지 이끌고요. A. 나아진 것을 확장시키고요. R. 이를 강화하고 S. 재시작합니다. 앤더슨과 골레시안의 해결중심 상담자의 역할은요. 해결중심적 대화해서 예상한 발견하도록 돕고요. 알지 못한 자세 하면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풍부하고 진실된 호기심을 보입니다. 대처 질문, 이제 질문 4가지 정도 갈게요. 대처 질문은 비관적 상황에 빠져있을 때 그 당시 대처 행동에 대한 질문 효과고요. 가족 스스로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게 인식하게 하고요. 자신에게 대처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기는 기적 질문과 외의 질문 효과가 없을 때 일단 절망적이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사용합니다. 관계성 질문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의견 등을 알게 하는 질문이에요. 문제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어 이전에는 없었던 가능성을 알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잠재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악몽 질문은 문제 중심적 질문으로 하고요. 목적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나야만 벗어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시기나 상담 이전의 변화를 묻는 질문, 예의 질문, 기적 질문 효과 없을 때 사용하고요. 유의점은 관계 형성을 신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예외 질문은 일상생활에서 잘하고 있으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칭찬을 통해 의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스스로 자원을 활용하기에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한 상황을 상상해 보므로 해결하기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명료하기 위한 질문 기법이고요. 문제 중심적 진술을 고집하는 내담자한테 사용하고요.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 치료 목표가 있을 때 설정을 하고요. 유의점은 긍정적 대답 질문을 유도하고 구체화 행동을 합니다. 보람 질문은 상담 결과 어떤 상태가 보람이 있을지 질문하는 기법이에요. 기대와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상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해결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악몽 질문은 내담자에게 뭔가 더 나쁜 일이 일어나야만 내담자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상담자가 판단할 때 사용하고요. 유의점으로 내담자와 관계가 잘 형성되는 후에 신중에 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촉도 질문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취 정도를 수시로 답하게 하는 질문이고요.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효과는 구체적인 상담 목표 설정 시 유용하고요. 변화 정도를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가상 질문 대 기적 질문. 기적 질문은 상담 초기에 사용하지만 가상 질문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 보겠습니다. 기본 전제,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다. 정체적,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재구성된다. 상황과 문제는 별개이다. 상담 목표는 문제 이야기에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가족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족 이야기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치료자 역할은 타입중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고요. 치료 과정은 문제의 경청과 해제, 독특한 결과 탐색, 대안적 이야기 만들기, 대안성, 건전성 구축입니다. 문제의 외제안은 문제를 내담자와 분리하고 객관화하기 위해서 문제에 이름을 붙이고 이인화하는 기법이에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문제에서 분리된 건강한 한 개체로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고요.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독특한 결과의 탐색은 문제의 영향이 강하지 못하고 내담자의 능력이 강해진 순간들이고요. 목적은 내담자가 미미하게라도 문제를 통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효과는 지배적 이야기의 순간지 대안적 이야기의 가능성을 밝혀줍니다. 대안적 이야기 만들기, 행동, 시간 순 배열된 소위 이야기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정체성, 개인의 특성, 소신 등 목적의식이나 지향이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스캐폴딩은 행동 정체성 영역 반복하고 독특한 열과 모임하고 대안적 이야기 풍부합니다. 효과는 내담자는 관심 밖에 있었던 사건이나 새롭게 조망할 수 있고요. 그의 행동 속에 담긴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대안적 정체성 구축해볼게요. 회원 재구성이 있고요. 회원 재구성은 독특한 결과를 통해 대안적 이야기를 재저작한 후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현재, 미래 모습을 의도적으로 회상하게 하여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기법이에요. 회원은 내담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회원 재구성의 질의 과정은 의미 있는 대상의 기억 탐색하기, 난 내담자의 기억 탐색하기가 있어요. 다음 회원 재구성의 효과는요. 인생 클럽에서 자신의 역할 위치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내담자가 선호하는 정체성을 풍부하게 해서 해설할 수 있고요. 회원 우대 자격 해지 등 인생 클럽은 회원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정의 예식은요.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예식이에요. 말하기 다시 말하기 다시 말하기 다시 말하기가 반복됩니다. 효과는 내담자 자신이 선호하는 삶의 이야기를 청중 앞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기는 외부 증인이 내담자의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신역동적 가족 상담에 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드러내지 맥락적 가족 치료. 부부관계, 부모 자녀 단계 있고요. 증상은 가족 충성심의 증거라고 합니다. 부모와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성이고요. 도구적 부모와 정서적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다른 측면의 발달가업을 수용할 수 없고요.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부녀에 대한 충성심은 부모의 갈등에 자녀가 개입해서 한쪽 편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충성심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입니다. 원장은 부모로부터 주어진 유산과 노력에 의해 얻어진 신용을 기록해놓은 장부입니다. 유산은 부모와 대화를 통해 물려받는 명령이고요. 부정명령, 긍정명령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파괴적 행동 양식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신용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고요. 자기는 팽창된 자기, 축소된 자기로 나뉩니다. 팽창된 자기는 자신을 극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상화하여 융합적인 관계 형성하고요. 축소된 자기는 수치심이 발달해서 부적절감, 불신 등 자아가 위축됩니다. 페어번이 말한 분열과 내면화는요. 분열은 자기나 타인의 전체로 경험하지 못하고 분리하여 경험하는 것이고요. 내면화는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기억을 자기 속에 남기는 것입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나 타인의 존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분리하여 경험하는 것이고요.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기억을 자기 속에 남기는 것입니다.
위니컷이만한 주장한 어머니의 역할은요. 이 정도면 충분한 어머니예요. 아이의 필요성에 대한 민감한 어머니고요. 자기의 종류에는 참자기, 거짓자기가 있어요. 참자기는 이제 자발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겸하는 통합되고 연결된 성격 측면이고요. 거짓자기는 외부 기대나 요구에 맞춰서 형성된 자기입니다. 거짓자기의 특징은요. 타고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춰 행동하고요. 주관적인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연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버텨주기 기법은요. 내 남자가 준비될 때까지 문제를 다루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가족평가는 특정 시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태도는 가족과 가족 생활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기간 및 연계의 그림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족을 둘러싼 관계전, 융통, 스트레스를 알 수 있어요. 동쪽 가족 하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해야 되죠. 당신을 포함한 당신 가족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동쪽 가족은 활동, 양식, 상징 세 가지 있고요. 서컴플렉스 순환 모델은 적응력, 응집력으로 나뉘고요. 적응력은 변화 허용 정도, 혼돈, 융통성, 구조적, 경직 이렇게 올라가고요. 응집력은 정서적의 결합 정도고 과잉, 분리, 연결, 밀착으로 나눠집니다. 비버저 모델은 가족 기능과 유능성의 관계를 직선적으로 가정해서 가족이 융통성, 유능성이 높으면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깁니다. 맥메스터 모델의 가족 기능은 정서적 반응성, 가족의 일반적 기능, 정서적 관여, 행동 통제,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가족의 역할이 있어요. 카트와 맥골들에게 가족 생활 주기는요.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트레스. 수직적 스트레스는 원가족에 의해 파생된 스트레스고요. 가족 규칙과 가족 신화 같은 거를 포함해요. 그다음 수평적 스트레스는 발달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어요. 초등 자녀기는 아이의 학업 적응에 초점을 두고요. 자녀를 집안일 등 가정의 공동체에 참여시킵니다. 다음 청소년 자녀기는요.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요. 부모의 관심과 격려를 형성합니다. 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 자녀 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이렇게 나뉘고요. 자녀 독립기, 노년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녀 아동기에서는 양육, 재정, 가사 분담 등 부모 역할 받아들이게 하고요. 확대가족과 관계 재정비합니다. 자녀 청소년기는 자녀의 가족적인 출입이 자유롭도록 부모-자녀 관계 변화하고요. 중년기 부부 및 진로 문제에 대해 재초점 맞추고 노인세대 돌보기 준비를 합니다. 이혼가족 생활 중에는 다음과 같아요. 이혼 결정, 가족 해체대 계획, 별거, 이혼, 이후 후 단계입니다. 이혼은 발달적 과업이 있는데요.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는 이제 전 배우자와 가족의 방문을 융통성 있게 허용해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부모는 효과적인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통적인 발달적 과업은 자신의 재원을 재구축해야 되고요.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재구축해야 됩니다. 재혼가족 생활 중이군요. 정 배우자와 협력적인 공동의 부모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새 배우자, 계부모 포함할 수 있는 가족관계에서는 재구축하고 두 개의 가족체 내에서 담는 두려움, 충성심에 대한 갈등과 멤버십을 다룹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있는데요.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문제에 대한 생물학적, 유전적, 인지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상호작용하면 질병 발생 요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족 상담자의 윤리에는 내담자에 대한 책임, 비밀보장, 전문성과 품위 유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